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선보인 우리 군의 무인기. 같은 달 3일, 9일, 10일에 북한이 평양에 침투했다고 발표한 무인기. 이어 같은 달 12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민간인이 발견한 무인기. 이 셋은 외견상 같은 기종으로 분석됩니다. 외형적으로 비슷한 것은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드론 작전 사령부는 해당 기종 80여 대를 보유 중인 걸로 파악되는데 방산업체 S사가 S뱃이란 이름을 붙여 만든 원거리 정찰 무인기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S사는 해당 무인기 넉 대를 지난 2021년 개발했습니다. 소음이 크고 레이더에 잘 걸리는 탓에 당시엔 교육용으로 분류해 창고에 쌓아뒀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인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서울을 휘젓는 사건이 터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에 첨단 무인기 개발을 지시했습니다. 국가안보실과 국방부도 재촉했고 이후 연구소는 교육용 무인기를 원거리 정찰 무인기로 바꿔서 군에 제공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지난 2023년 단 6개월 만에 추가 생산을 마쳤고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 작전사에 무상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전 요구 성능 수립, 시험평가, 방산물자 지정 같은 법적 절차는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군 예산이 아닌 연구소의 기술료 수입에서 32억 원이 투입됐다며 예산과 법적 절차 없이 군이 무기를 도입한 최초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무기 획득이 이루어졌는지, 특정 인물의 불법적 개입은 없었는지 군 내부에선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경기도 연천 임진강변 산책로입니다. 지난해 10월 12일 새벽 4시 20분쯤 이곳에 무인기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군은 추락 무인기를 수거한 뒤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연천군과 임진강 주변을 현장 취재해 추락 무인기 신고자를 찾았습니다. 무인기가 생겼다고 제가 한 2m에 3m가 된다고 엄청 크다고 했어요. 북쪽에서 이쪽으로 날아오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신고자가 찍은 연천 추락 무인기 사진입니다. 흰색 동체에 꼬리 날개는 없고 그 자리에 엔진이 달려있는 형태입니다. 연천 추락 하루 전 북한은 평양에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발표했고 며칠 뒤 남측 소행이라며 사진을 공개한 무인기와 연천 무인기의 외형이 같습니다. 핵심 장비인 엔진과 안테나는 연천과 평양 무인기 모두 같은 회사의 제품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여주신 사진하고 평양에서 우리가 보냈다고 주장하는 무인기하고는 같은 거예요.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시가 행진에 나선 드론 작전사의 정찰 무인기. 역시 연천과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야당은 드론 작전사가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고 연천 무인기는 평양에서 복귀하다 추락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 작전사의 정찰 무인기는 소음이 크고 레이더에 잘 걸려 교육용으로만 쓰도록 한 기종입니다. 그런데도 평양으로 날린 것 일부러 들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겁니다. 평양에 무인기 보내는 거 그때 있었잖아요. 그 임무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그 사항은 확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군 핵심 관계자는 연천 무인기와 평양 무인기의 외형은 같다면서도 그 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남측 무인기가 평양에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무인기의 사진과 비행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여당과 군 일각에선 북한의 자작극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방첩사령부의 정보분석부서는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무인기업체 S사 등에 대해 사실 조사를 벌였고 보고서도 작성했습니다. SBS 취재 결과 보고서엔 평양 무인기와 드론사 무인기가 받침대, 안테나, 엔진, 동체 등의 모양과 색이 같다고 기록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보고서는 또 국방과학연구소와 S사가
드론사 무인기를 개발했으며 최대 비행거리가 480km로 평양, 신의주까지 왕복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말 방첩사 지휘부에 보고됐다고 방첩사 관계자는 SBS에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휘부가 보고서 폐기와 조사 중단을 지시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했지만 이례적으로 중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첩사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SBS에 밝혔습니다. 북한의 자작극인지 밝히기 위해서라도 추가 조사가 절실했는데 왜 조사를 중단했던 건지, 혹시 북풍 유도 의혹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드론사 무인기에서 눈과 신경망 역할을 하는 GPS, 비행 임무 장치 등이 중국제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비행 조종 장치 부분에서 이제 중국산 저가를 쓴 것이 맞습니다. 부품 교체나 정비 때 드론사 작전 정보가 중국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논란이 예상됩니다. SBS 김태훈입니다.